아마도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업에 성공한 중년 남성이 고급 자동차와 큰 집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삶의 중요한 무언가가 빠져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연로하신 어머니가 중병에 걸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지금까지 아들을 위해 쏟아부은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 마지막 속삭임을 전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즉 가족의 사랑과 부모님에 대한 효심을 놓쳐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바쁜 현대 사회에서 일상이 점점 더 바빠지고 직장의 압박이 날로 커지면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핵심 가치인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무의식적으로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쫓고 돈을 쫓고 물질적 목표를 쫓으면서도 바로 우리 집안에 평생을 희생하며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키우고 보호하고 사랑해 주신 두 분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부모님은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스승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작은 아이였을 때부터 주변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을 때 부모님의 손이 우리의 어린 발걸음을 하나하나 이끌어 주셨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걷는 법, 말하는 법, 웃는 법,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밤새 깨어 있으셨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마음 졸이며 걱정하셨으며, 우리가 성공할 때는 자신보다도 더 기뻐하셨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고 보답을 바라지도 않으며 단순히 순수한 사랑과 조용한 희생일 뿐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 소중한 가치를 너무 늦게서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더 이상 우리 곁에 계시지 않을 때, 따뜻한 조언의 목소리가 더 이상 집안에 울려 퍼지지 않을 때, 거친 손이 더 이상 우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지 않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깨어나서 놓쳐버린 것들을 후회하게 됩니다. 고대 불교 철학에는 사람과 부모 사이의 관계에 대한 매우 깊이 있는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가르침에 따르면 부모는 바로 우리 가정 내의 신성한 스승으로 여겨집니다. 부모를 존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으로서의 도덕이 아니라 고귀한 영적 행위로서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먼 미래에까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고전 불교 가르침은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한 매우 명확하고 정확한 인과 법칙을 제시해 왔습니다. 부모에게 하는 우리의 모든 행동말, 심지어 생각까지도 삶에서 상응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미신이나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관찰되고 기록된 자연 법칙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부모를 대하는 방식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5가지 인과 법칙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법칙들은 효도의 중요성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의미 있고 행복하며 진정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법칙들은 고대 불교 경전에 기록되어 있으며 실제 삶에서 수많은 사례를 통해 입증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슬프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불효가 외모와 용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부모님을 돌보지 않는 것이 명성과 사회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불순종이 출신과 생활 환경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재산을 함부로 쓰는 것이 재정과 인생의 행운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메마른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방식과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이러한 법칙들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효도로운 삶을 사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이 삶에서 진정한 행복과 성공으로 이어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인과법칙 부모님을 슬프게 만드는 행위와 건강의 관계. 우리가 탐구할 첫 번째 인과법칙은 자녀가 부모님을 슬프게 만들거나 걱정시키는 행위와 그로 인한 건강상의 결과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직접적이고 명확한 인과관계 중 하나일 것입니다. 부모님을 괴롭히는 행동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학업을 포기하거나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중독에 빠지거나 무례하게 굴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가족에게 부끄러움을 가져다 주는 행동들 말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부모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며 끝없는 걱정과 고통을 안겨줍니다. 불교의 고대 지혜에 따르면 이러한 행동들은 단순히 일시적인 가족 내 갈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든 순간은 우리 자신의 생명력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르쳐집니다. 부모를 슬프게 만드는 자녀는 훗날 다양한 질병에 시달리고 허약한 체질을 갖게 되며 자주 아프고 회복력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현대 심리학과 의학 연구들도 이와 비슷한 패턴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죄책감 후회, 그리고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우리의 면역체계를 약화시키고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하며 다양한 심신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한국의 한 연구에서 가족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 우울증, 그리고 다른 만성질환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특히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부모-자녀 관계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효도하는 자녀들은 어떨까요? 이들은 강건한 체질을 갖게 되고 질병에 잘 걸리지 않으며 설령 아프더라도 빠르게 회복하는 놀라운 생명력을 보인다고 전해집니다. 이건 역시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긍정적인 가족 관계는 옥시토신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낮추며 전반적인 면역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사례를 많이 목격해 왔습니다. 젊은 시절 부모님께 반항하며 말썽만 피우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술과 도박에 빠져 부모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아프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당뇨병 고혈압, 그리고 각종 성인병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비로 수백만 원을 써도 건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중병에 걸린 어머니를 간병하면서 그는 자신의 지난 행동들을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아버지를 극진히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때부터 그의 건강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도 설명할 수 없는 호전을 보였고 지금은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와는 정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극진히 모시며 자란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모님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자신의 꿈보다 부모님의 행복을 앞세워 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자신의 인생을 희생한다고 걱정했지만 신기하게도 그녀는 평생 큰 병치레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80세가 넘은 지금도 또래보다 훨씬 젊어 보이고 활기차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과 관련된 인과법칙은 단순히 개인의 운이나 유전적 요인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부모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 우리 자신의 생명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수세기에 걸쳐 관찰되고 기록된 현상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에서는 가족 관계의 질이 개인의 수명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더 길고 만성질환 발병률도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과거에 부모님을 슬프게 한 일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실제 행동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께서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면 그분들을 기리는 선행을 통해 공덕을 쌓고 그 공덕을 부모님께 회양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작은 관심과 배려 정기적인 안부 전화, 함께 식사하는 시간, 건강을 챙겨드리는 일들이 모두 우리 자신의 건강과 생명력을 강화하는 투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인과법칙 부모에 대한 존경심과 외모의 관계. 두 번째로 살펴볼 인과법칙은 부모에 대한 존경심과 우리의 외모 용모 사이의 놀라운 관계입니다. 이것은 언뜻 보기에는 논리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고대 불교 지혜와 현대 과학 연구 모두에서 확인되는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불교 경전에 따르면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추하고 보기 싫은 외모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은 단정하고 아름다운 용모를 갖게 된다고 가르쳐집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작동하는 어떤 법칙이 있는 것일까요? 현대 과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스트레스와 외모의 관계입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죄책감은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이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호르몬의 과다 분비를 일으키고 이는 피부 노화를 가속화하고 여드름이나 각종 피부 트러블을 유발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식욕을 불규칙하게 만들며 전반적인 생활 패턴을 해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합되어 피곤하고 지친 외모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둘째, 마음 상태가 표정과 몸짓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죄책감, 분노, 후회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품고 살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얼굴 표정에 그대로 나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얼굴의 근육 패턴을 고정시킵니다. 찡그린 표정, 굳은 표정, 어두운 표정이 습관이 되어 전체적인 인상을 어둡고 불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를 존경하고 효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하고 밝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게 되고 눈빛이 온화하며 전체적인 기운이 좋습니다. 같은 얼굴이라도 표정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셋째, 내면의 자신감이 외모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부모를 존경하고 제대로 효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도덕적 만족감과 자신감은 자세를 바르게 만들고 걸음걸이를 당당하게 만들며 전체적인 존재감을 높입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도 이와 비슷한 관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효자는 얼굴이 밝다, 불효자는 상이 좋지 않다는 표현들이 있는데 이는 오랜 경험을 통해 관찰된 패턴을 표현한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4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는 부모님과 자주 다투고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부모님의 뜻을 무시하고 집을 나가 혼자 살면서 연락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외모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예쁘다는 소리를 들었던 그녀였지만 점점 인상이 날카로워지고 얼굴에 생기가 없어졌습니다. 30대 후반부터는 또래보다 훨씬 늙어 보이게 되었고 피부 트러블도 심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중병에 걸리신 후 그녀는 매일 병원에 다니면서 간병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님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깊이 반성하게 되었고 아버지가 회복된 후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부모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때부터 그녀의 얼굴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미소가 늘어났으며 전체적인 분위기가 밝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얼굴이 많이 좋아졌다, 인상이 편해졌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는 정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효도하며 자란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그리 넉넉하지 않았지만 항상 부모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은 특별히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만나면 호감을 갖게 되는 따뜻하고 신뢰스러운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도 그 온화한 인상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품격 있고 존경받는 모습으로 발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외모의 아름다움이 단순히 얼굴의 생김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기운, 표정, 분위기, 그리고 전체적인 존재감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수많은 화장품, 성형수술, 다이어트 방법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정작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아름다움의 비결인 마음의 평화와 도덕적 만족은 간과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에 대한 존경심과 효도는 어떤 화장품이나 의료기술보다도 강력한 미용법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없을 때 자연스럽게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아름다운 기운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또한 부모를 존경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도 존중하게 되고 이런 태도는 대인 관계를 원만하게 만듭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을 증가시키며 이는 다시 외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무의식적으로라도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거나 존경심을 잃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부모님과 대화할 때의 말투, 표정, 태도를 의식적으로 개선해 보십시오. 비록 부모님의 말씀이나 행동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분들이 우리를 키워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좋은 점들을 기억하고 이야기하며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의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외모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시작되며 그 내면의 핵심에는 부모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과법칙, 부모 봉양과 사회적 위신의 관계. 세 번째 인과법칙은 부모님을 실제적으로 봉양하고 돌보는 행동과 우리의 사회적 위신 영향력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현실적인 성공과 직결되는 매우 실용적인 법칙이기도 합니다. 고대 불교 가르침에서는
부모님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봉양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에서 권위를 갖지 못하고 말에 힘이 없으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부모님을 성심껏 봉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위신을 갖게 되고 말에 무게가 실리며 큰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고 가르쳐집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평가할 때 가장 기본적인 관계인 가족 관계를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을 낳고 기른 부모님조차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이나 책임을 지킬 것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효도가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겨져 왔습니다. 비즈니스나 정치 사회 활동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려는 사람이 부모 봉양을 소홀히 한다면 그의 인격과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둘째, 책임감의 증명입니다. 부모님을 봉양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건강을 체크하고 필요한 일들을 처리해드리고 감정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책임 이행은 그 사람의 실행력 계획성, 끈기 배려심 등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이런 자질들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덕목들입니다. 셋째, 도덕적 권위의 확립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을 존경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부모 봉양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도덕적 행위 중 하나입니다. 이를 실천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도덕적 권위를 갖게 되고 이는 사회적 영향력으로 이어집니다. 한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패턴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위대한 학자나 정치가들 중에서 효자로 유명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효도라는 기본적인 덕목이 다른 영역에서의 성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성공한 기업가나 정치인, 사회 지도층 인사들 중에는 부모 봉양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성공을 부모님과 함께 나누고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하며 효도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한 중견기업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사업에 성공했지만 무엇보다 부모님 봉양을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매주 부모님을 찾아뵙고 건강 관리를 도맡아 했으며 부모님의 취미 활동까지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그의 이런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사업이 바쁜데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는 말들도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이런 모습이 오히려 그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업 파트너들은 저 사람은 부모님도 저렇게 성실히 모시는데 사업 약속을 어기겠는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도 회장님은 부모님께도 저렇게 진심이니 우리에게도 진심일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고객들도 그의 인품을 신뢰하게 되었고 이는 사업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업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경영인 중 한 명이 되었고 그의 회사도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들은 무게가 있었고 그의 의견은 업계에서 중요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의 추천이나 보증은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한 정치인이 있었는데 겉으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부모님은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언론에서 이를 보도하면서 그의 도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결국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자기 부모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국민을 제대로 섬기겠는가 였습니다. 그의 모든 공약과 정책 제안들이 설득력을 잃게 되었고 결국 정치적 생명에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나 비즈니스 영역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나타납니다. 직장에서의 승진사회단체에서의 리더십, 심지어는 친구 관계에서도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회사 상사나 동료들이 신입사원이나 부하 직원의 가족관계를 유심히 관찰합니다. 부모님을 소홀히 대하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다.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기 쉽고 이는 승진이나 중요한 업무 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에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으로 알려진 사람은 인품이 좋다, 믿을 만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고 더 많은 기회와 신뢰를 얻게 됩니다. 현대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족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리더십 능력이 높고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 뛰어나며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부모 봉양을 통해 기르게 되는 인내심, 책임감, 배려심, 계획성 등의 자질들이 사회생활에서 큰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을 모시면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 노인 건강관리, 의료진과의 소통, 복잡한 행정 업무 처리 등이 종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 봉양이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사회적 성공을 위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부모님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건강 상태, 경제적 상황,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도움들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봉양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관심과 배려입니다. 단순히 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함께 보내고 대화를 나누며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모 봉양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이를 부담으로 생각하거나 숨기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의 가치관과 인품을 보여주는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사회적인 신뢰와 존경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다시 더 큰 성공과 영향력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 봉양은 단순한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성공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 중 하나인 것입니다. 네 번째, 인과법칙 부모에 대한 순종과 사회적 출신의 관계. 네 번째 인과법칙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우리의 사회적 지위 출신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현생에서의 결과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법칙입니다. 불교 경전의 가르침에 따르면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녀는 사회에서 낮은 계층에 속하게 되고 존중받지 못하는 환경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부모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는 자녀는 고귀한 가문과 환경에서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된다고 가르쳐집니다. 이런 가르침이 현대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현대 사회가 개인의 자유와 독립성을 중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부모에 대한 순종과 사회적 성공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많은 연구와 사례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순종의 의미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지혜와 경험을 존중하고 그분들의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가능한 한 부모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이 사회적 성공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지혜의 전수입니다. 부모님은 우리보다 오랜 인생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살아온 세월 동안 겪은 시행착오 성공과 실패의 경험들은 값진 지혜의 보고입니다. 부모님의 조언을 잘 듣는 자녀는 이러한 지혜를 효과적으로 전수받을 수 있어 인생의 여러 상황에서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인격의 성숙입니다. 자신보다 연세가 많은 사람의 말을 겸손하게 듣는 태도는 인격의 성숙을 나타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존경받고 좋은 조언과 도움을 받을 기회가 많아집니다. 셋째, 사회적 신뢰의 형성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약속을 지키고 윗사람을 공경하며 전통과 질서를 존중하는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이런 특성들은 사회에서 신뢰받는 인물이 되는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한국 사회의 역사를 보면 이런 패턴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조선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존경받은 인물들 중에는 효자이자 순자로 유명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대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대기업 창업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가르침을 철저히 따랐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도 부모님의 조언을 구했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부모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때로 이미 성인이 된 사람이 왜 그렇게까지 부모 말을 듣느냐고 의아해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런 태도는 오히려 그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그가 사업에서 성급한 결정을 내리려 할 때 신중함을 조언해 주셨고 어려운 시기에는 정신적 지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그의 이런 모습을 본 사업 파트너들과 직원들은 그를 겸손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평가했습니다. 결국 그는 업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 중 한 명이 되었고 그의 자녀들도 훌륭하게 성장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순종하는 태도가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한 젊은 사업가가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며 부모님의 조언을 무시했습니다. 시대가 다르다. 부모님은 구식이다라며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성공하는 듯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성급함과 독선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파트너들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직원들도 그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업은 실패했고 그는 사회적으로도 고립되게 되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의 자녀들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비슷한 패턴을 보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윗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전통을 무시하는 태도가 대물림되어 가족 전체가 사회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가문 전체의 운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에서 문중이나 가문의 개념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 세대의 행동이 다음 세대의 사회적 위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학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좋고 부모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더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부모의 조언을 잘 듣는 자녀들은 일반적으로 충동적이지 않고
신중한 판단력을 갖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협력과 조화를 중시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이런 특성들은 모두 사회적 성공에 도움이 되는 요소들입니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서 부모에 대한 순종은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먼저 순종의 올바른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부모님의 말씀만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사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부모님과 상의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참고하십시오. 비록 최종 결정은 본인이 내린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조언을 구하는 과정에서 더 넓은 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생활 방식이나 가치관을 존중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현대적이지 않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그 속에 담긴 삶의 지혜를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부모님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 조언하는 것이므로 그 진위를 파악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태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부모님의 지혜를 잘 받아들인 사람은 인생의 여러 국면에서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고, 이는 사회적 성공과 존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런 태도는 자녀들에게도 좋은 모범이 되어 가문 전체의 품격과 사회적 위치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은 단순한 개인의 덕목이 아니라 가족과 가문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투자인 것입니다. 5번째, 인과법칙 부모 재산에 대한 태도와 개인 재운의 관계. 마지막 5번째 인과법칙은 아마도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칙일 것입니다. 바로 부모님의 재산이나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우리 자신의 경제적 운명 사이의 관계입니다. 고대 불교 가르침에서는 부모님의 돈을 함부로 쓰거나 가져가는 자녀는 평생 가난하고 재물이 부족한 삶을 살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반대로 부모님께 정성스럽게 공양하고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자녀는 풍요롭고 재물이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고 가르쳐집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런 가르침이 어떤 의미일까요? 언뜻 보면 단순한 도덕적 교훈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 금전 관리 능력의 문제입니다. 부모님의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돈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의 돈이든 자신의 돈이든 쉽게 낭비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설령 많은 돈을 벌게 되더라도 그 돈을 지키지 못하고 탕진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부모님께 자신의 돈을 기꺼이 드리는 사람은 돈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돈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사랑과 정성을 표현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투자 마인드의 차이입니다. 부모님께 돈을 드리는 것을 투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투자이며 동시에 자신의 마음의 평화와 도덕적 만족을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이런 장기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분야에서도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각적인 만족보다는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능력이 경제적 성공에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입니다.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잘 모시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게 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으로 평가하며 중요한 사업 기회나
투자 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성공한 많은 사업가들이 부모 효도로 유명하며 이것이 그들의 사업 성공에 간접적으로 기여했다는 사례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젊은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결혼 후 자신의 경제적 여건이 넉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부모님께 용돈으로 드렸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이를 부담스러워했지만 남편의 진심을 이해하고 함께 협력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승진 기회가 연달아 찾아왔고 부업으로 시작한 일이 예상보다 큰 수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한 투자한 부동산의 가격이 크게 올라 상당한 이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운이 좋다고 말했지만 정작 본인은 부모님께 드린 정성이 복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가 부모님께 드린 돈의 총액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워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흥비와 취미 생활을 위해 돈을 쓰느라 부모님께는 제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급할 때는 부모님의 통장에서 몰래 돈을 빼가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경제적 상황이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한 사업들이 연달아 실패했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각종 지출들이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벌어들이는 수입과 지출 사이의 균형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분명히 충분한 돈을 벌고 있는데도 항상 돈이 부족했고 저축을 하려고 해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겨서 돈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중년이 되어서도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고 노후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패턴을 보여줍니다. 부모님의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실제로 우리 자신의 경제적 운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많은 사례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현대 행동경제학에서도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이 실제 경제 행동과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에 따르면 타인을 위해 기꺼이 돈을 쓰는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더 큰 경제적 성공을 거두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을 위한 지출은 가장 강력한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심리적 사회적 메커니즘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먼저 심리적 측면에서 보면 부모님께 기꺼이 돈을 드리는 행위는 풍요 마인드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풍요 마인드란 돈이 돌고 도는 것이며 나눌수록 더 많아진다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돈을 움켜쥐려 하지 않고 적절히 투자하고 사용할 줄 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부모님의 돈을 가져가거나 드리기를 아까워하는 사람들은 결핍 마인드에 사로잡힌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부족하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서 정작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잘 모시는 사람은 주변에서 성공할 만한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이런 평판은 사업기회, 투자정보, 좋은 일자리 등 경제적 성공에 필요한 기회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국의 유명한 기업가 중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사업 초기에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자금난이 심각해서 회사가 문을 닫을 위기에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부모님께 드릴 용돈만큼은 절대 빼먹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무슨 부모 용돈이냐며 만류했지만 그는 부모님이 굶으시면 안 된다며 끝까지 고집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굶더라도 부모님께는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이런 모습을 지켜본 한 투자자가 저 사람은 부모도 저렇게 챙기는데 사업을 함부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투자를 결심했습니다. 또 다른 사업 파트너는 그 정도로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믿을 만하다며 중요한 거래처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결국 그의 사업은 위기를 넘기고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부모님께 드린 돈이 가장 수익률이 높은 투자였다고 회고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부모님께 드리는 돈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일종의 도덕적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는 직접적인 금전적 수익을 가져다 주지는 않지만 신뢰, 평판, 인맥, 기회 등의 형태로 훨씬 더 큰 가치를 창출해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맞는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의 크기보다는 지속성과 성실함이 더 중요합니다. 매월 일정한 날짜에 일정한 금액을 드리는 습관을 만들어 보십시오. 둘째, 부모님의 건강이나 필요에 관련된 지출은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의료비, 건강식품, 편의용품 등 부모님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비용들은 투자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지출하십시오. 셋째,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에도 돈을 아끼지 마십시오. 함께 식사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할 때 좋은 것으로 대접하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이런 경험들은 부모님께 기쁨을 드릴 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넷째, 절대로 부모님의 돈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급한 상황이라도 부모님께 정식으로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한 후 사용해야 하며 가능한 한 빨리 돌려드려야 합니다. 다섯째, 부모님께 드리는 돈에 대해 계산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만큼 드렸으니 이만큼 해주셔야 한다는 식의 사고는 오히려 복을 막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순수한 효심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어야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경우에도 그 정신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위한 제사나 추모 행사에 정성을 다하고 부모님의 뜻을 기려 자선 활동이나 사회 기여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와 행동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의 형태일 수도 있고 좋은 기회나 인연의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는 점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경제적 효도는 단순히 돈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돈의 진정한 가치를 배우고 올바른 경제관념을 기르며 장기적인 번영의 기초를 닦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의 효도의 실천 방법. 지금까지 우리는 부모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 우리 자신의 삶에 미치는 5가지 중요한 인과 법칙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지혜를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대의 효도는 과거와는 다른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핵가족화, 개인주의 문화 바쁜 생활 패턴, 지역적 분산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가 전통적인 효도 방식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태는 달라져도 효도의 본질적인 정신과학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는 변하지 않습니다. 먼저 현대적 효도의 핵심 원칙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소통의 지속입니다.
물리적으로 함께 살지 않더라도 정기적이고 의미 있는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안부 인사를 넘어서 부모님의 관심사에 대해 대화하고 건강 상태를 체크하며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한 주에 최소 2~3번은 전화를 드리고 가능하면 영상 통화를 통해 얼굴을 보며 대화하십시오. 부모님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에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시간을 내어 사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것도 좋은 효도입니다. 둘째, 건강 관리에 적극적 참여입니다. 부모님의 건강은 효도의 가장 실질적인 영역입니다. 정기 건강검진을 챙겨드리고 결과에 대해 함께 상의하며 필요한 치료나 관리 방안을 함께 찾아보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님 세대가 자신의 건강 문제를 가볍게 여기거나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챙겨드려야 합니다. 셋째, 정서적 지지의 제공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들은 신체적 노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할의 축소 친구들의 이별 등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들의 관심과 사랑이 큰 힘이 됩니다. 부모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드리고 그분들의 감정을 공감해드리며 필요할 때는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넷째, 경제적 지원의 현명한 실천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님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우리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를 현명하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지원으로 자신의 생활이 어려워지거나 가족 간 갈등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맞는 범위에서 꾸준히 지원하되 부모님의 실제 필요와 선호를 고려해야 합니다. 다섯째, 시간의 질적 투자입니다. 바쁜 현대 생활에서 부모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기는 어렵지만 함께 보내는 시간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 1~2회 정도는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나들이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시간을 보내십시오. 이때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온전히 부모님께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상적인 관심 표현 방법들입니다. 매일 간단한 안부 메시지라도 보내십시오. 오늘 날씨가 추우니 따뜻하게 입으세요. 맛있는 것 드셨나요? 같은 짧은 메시지라도 부모님에게는 큰 기쁨이 됩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필요한 물품들을 챙겨 드리십시오. 여름에는 시원한 음료나 선풍기, 겨울에는 따뜻한 옷이나 난방용품 등을 미리 준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취미나 관심사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선물이나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예를 들어 독서를 좋아하신다면, 새로 나온 책을, 드라마를 즐겨보신다면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건강관리 지원 방법들입니다. 정기 건강 검진 일정을 관리해 드리십시오. 병원 예약부터 검진 결과 확인까지 함께 참여하고 필요하면 동행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이 복용하시는 약물 관리를 도와드리십시오. 약 복용 시간을 알려주는 앱을 설치해 드리거나 요일별 약통을 준비해 드리는 등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이나 영양제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십시오. 단 이때는 반드시 부모님의 건강 상태와 선호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정서적 지지 제공 방법들입니다. 부모님의 이야기를 인내심을 갖고 들어드리십시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셔도 짜증내지 말고 처음 듣는 것처럼 관심을 보여주십시오. 부모님의 과거 경험담이나 지혜를 존중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가족사를 정리하거나
부모님의 인생 이야기를 책으로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모님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사회적 활동을 권유하고 지원하십시오. 경로당 종교활동 취미 모임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경제적 지원에 현명한 방법들입니다. 정기적인 용돈을 드릴 때는 금액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큰 금액을 가끔 드리기보다는 적은 금액이라도 매월 정해진 날에 드리는 것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특별한 필요가 생겼을 때는 아끼지 말고 지원하십시오. 의료비, 생활용품, 주거 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은 투자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부담하십시오. 하지만 부모님이 과도한 지출을 요구하시거나 불필요한 곳에 돈을 쓰시려고 할 때는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더 좋은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시간 투자의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정기적인 방문 일정을 정하고 이를 지키십시오. 예를 들어 매월 첫째 주 일요일은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날로 정하고 다른 약속을 잡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들을 계획하십시오. 함께 영화 보기, 공연 관람, 여행, 산책 등 부모님이 즐거워하실 만한 활동들을 찾아보십시오. 가족 행사나 기념일을 챙기십시오. 부모님 생신, 결혼기념일, 명절 등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십시오. 현대적 효도 실천에서 주의할 점들도 있습니다. 과도한 간섭은 피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형식적인 효도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의무감에서 하는 행동보다는 진심이 담긴 관심과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가족 간의 역할 분담도 중요합니다. 형제 자매가 있다면 각자의 상황에 맞게 역할을 나누어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부모님의 변화하는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의 상황과 필요는 계속 변화합니다. 이에 맞추어 효도의 방식도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현대적 효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부모님이 행복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효도는 우리 자신에게도 마음의 평화와 삶의 의미, 그리고 앞서 살펴본 다양한 긍정적 효과들을 가져다 줍니다. 효도는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며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부모님을 모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라는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효도 실천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효도의 현대적 의미와 같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효도는 어떤 의미일까요? 혹시 구시대적인 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5가지 인과 법칙들이 보여주듯이 효도는 단순한 전통이나 관습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질과 성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효도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효도는 최고의 자기 개발입니다.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는 인내심, 책임감, 계획성, 배려심, 소통 능력 등 다양한 자질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질들을 기르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성숙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많은 자기계발서나 성공학 이론들이 가르치는 것들을 효도, 실천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시간 관리, 우선순위 설정, 감정 조절, 대인 관계 기술 등이 모두 효도 과정에서 필요한 능력들입니다. 둘째, 효도는 최고의 네트워킹입니다. 앞서 본 사례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모님을 잘 모시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신뢰를 받고 좋은 인연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이는 어떤 인맥 관리 기법보다도
강력하고 지속적인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효도하는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런 평판은 사업 취업 승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도움이 됩니다. 셋째 효도는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현대인들은 다양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업무 스트레스, 인간관계, 복잡한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부모님께 효도를 실천할 때 우리는 삶의 근본적인 의미와 가치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기쁜 표정, 고마워하는 말씀, 따뜻한 격려는 어떤 성공이나 성취보다도 깊은 만족감과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넷째 효도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부모님께 드리는 돈이나 시간, 정성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보다 훨씬 큰 가치로 돌아오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물질적인 수익뿐만 아니라 건강, 인복, 평판, 기회 등의 형태로 돌아오는 것들을 고려하면 효도만큼 수익률이 높은 투자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효도는 최고의 교육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우리 자녀들이 지켜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효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어떤 말로 하는 교육보다도 강력한 영향력을 갖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을 소홀히 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자녀들도 나중에 우리를 그렇게 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효도는 세대를 이어가는 가장 중요한 가치 전수 과정인 것입니다. 여섯째 효도는 최고의 치유법입니다. 현대 사회의 많은 심리적 문제들, 우울증, 불안증, 중독 관계 장애 등이 근본적으로는 사랑과 연결의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깊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이러한 현대적 의미들을 종합해보면 효도는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이나 부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이자 가장 확실한 성공 전략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효도를 단순히 개인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효도는 순수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계산적인 마음이 개입되면 오히려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효도는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인간이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부족함도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효도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입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안부 전화, 한 통 주말에 짧은 방문, 마음을 담은 작은 선물,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면 됩니다. 그리고 효도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각 가정마다, 각 부모님마다 상황과 필요가 다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우리 부모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도의 미래 전망과 사회적 영향, 효도 문화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한국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가족 구조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 출산율, 저하 개인주의 확산 등이 전통적인 효도 문화에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효도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려는 움직임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비 부모 세대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효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효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 기술을 활용한 효도가 확산될 것입니다. IoT 기술을 활용한 부모님 건강 모니터링 VR을 통한 가상 방문 AI 돌봄 서비스 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물리적 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효과적인 돌봄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둘째, 사회적 효도 시스템이 발달할 것입니다. 개인과 가족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부모 돌봄을 사회 전체가 함께 분담하는 시스템들이 발전할 것입니다. 공공요양 서비스, 커뮤니티 케어 세대, 통합 주거 등이 그 예입니다. 셋째, 효도의 개념이 더욱 다양해질 것입니다. 전통적인 물리적 돌봄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지, 사회적 연결, 문화적 참여 등 다양한 형태의 효도가 인정받을 것입니다. 넷째, 예방적 효도의 중요성이 커질 것입니다. 부모님이 건강할 때부터 미리 관계를 돈독히 하고 노후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의 효도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개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 전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효도 문화가 잘 유지되는 사회는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줄어들고 사회 통합이 강화되며 복지 비용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효도 문화는 사회 전체의 도덕 수준을 높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가족 관계에서 시작된 책임감과 배려심이 사회 전체로 확산되어 더 성숙한 시민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효도 문화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효도 관련 산업, 실버 산업, 건강관리 산업, 가족 서비스 산업 등의 발전을 촉진하고 이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효도 문화는 주목받고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는 많은 선진국들이 한국의 효도 문화를 벤치마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문화적 소프트 파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전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효도 문화를 단순히 과거의 유산으로 박제화하지 않고 현대적 의미를 부여하여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정부와 사회도 효도를 지원하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제, 효도 지원금, 다세대 주택 지원 등의 정책들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도 직장인들의 효도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형의무제, 부모 건강 지원 서비스, 가족 돌봄 상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직원들이 효도와 직장 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교육계에서도 효도의 가치를 현대적 관점에서 가르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통 윤리로서의 효도가 아니라 인간관계 심리학, 사회학적 관점에서 효도의 의미를 교육하는 것입니다. 미디어와 문화계도 효도를 다루는 컨텐츠들을 통해 효도의 현대적 의미를 전파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감동적인 휴먼 드라마, 실용적인 정보 프로그램, 재미있는 예능 등 다양한 형태로 효도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의 실천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효도를 실천하고 그 가치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나가는 것입니다. 효도는 개인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가치입니다. 효도가 살아있는 사회는 더 따뜻하고 더 안전하며 더 희망적인 사회가 될 것입니다. 결론, 인생을 바꾸는 효도의 힘. 지금까지 우리는 부모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 우리 자신의 삶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력에 대해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부모를 슬프게 만드는 것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존경심이 외모에 주는 변화, 봉양이 사회적 위신에 끼치는 효과, 순종이 출신과 환경에 미치는 작용, 그리고 경제적 태도가 재운에 미치는 결과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과 법칙들은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경험하고 관찰해온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도 심리학, 사회학, 의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효도는 단순한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우리 삶을 더 풍요롭고 성공적으로 만드는 실용적인 지혜인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식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론을 안다고 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효도의 힘은 실천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 안부를 여쭙고 건강을 체크하며 필요한 것은 없는지 물어보십시오. 작은 관심과 배려부터 시작해서 점차 더 큰 효도로 발전시켜 나가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당장 행동에 옮기십시오. 효도는 부담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희생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을 통해 효도를 더 자연스럽고 기쁘게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효도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정성, 작은 관심, 작은 배려라도 지속적으로 실천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고 지속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효도는 부모님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켜보고 있고 주변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으며 사회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효도는 개인적인 행동이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이기도 합니다. 효도를 통해 우리는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답고, 더 존경받고, 더 성공하며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고 자녀들에게는 좋은 모범을 보이며 사회에는 따뜻함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효도의 진정한 힘입니다. 주는 것 같지만 받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 같지만 투자하는 것이며 의무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특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들에게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뜻을 기리며 선행을 실천하고 그 공덕을 부모님께 회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것도 효도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효도는 끝이 없는 여행입니다. 시작점은 있지만 종료점은 없습니다. 평생에 걸쳐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삶의 과제입니다. 하지만 그 여행 자체가 우리를 더 좋은 사람으로, 더 성공적인 사람으로, 더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효도의 힘을 믿고 효도의 가치를 실천하며 효도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이 더욱 의미 있고 성공적이며 행복한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하는 놀라운 순간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